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계란과자님은 귀신을 보고 살아오신 분입니다. 귀신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특히나 직업 때문에 여러 현장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폐 건물까지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자,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또 오랜만에 바쁘신 와중에 찾아와 주셨는데 일단은 귀신을 보시는 거는 기존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거나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귀신들을 정말 많이 봐오시면서 사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 해드릴 얘기는 저도 그냥 약간 맛배기식으로 저는 그냥 약간 체험 정도로 그냥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거기 그 건물에서 일하셨던 분을 통해서 제가 그분이 겪으신 그분은 참고로 거기서 5년 정도 일을 하시면서 5년 동안 겪으신 일들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계란 깎아요. 요 해당되는 건물은 흔히 말하는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죠.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말 그대로 굉장히 상태가 매우 안 좋으신 사실 날들이 그렇게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주로 모이는 그런 병동인데 그분들만 계시는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건물을 갔을 때는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접고 다른 쪽으로 전용하시려고 안에 내부를 한번 싹 갈아엎으신다고 하셔서 그것 관련돼가지고 갔던 거고 건물 규모는 생각보다 좀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뭐 상세한 건물의 위치나 이런 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딴 용도로 바꾸셔가지고 운영을 잘 하시고 계시는 건물이기 때문에 네. 제가 혹시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그 건물 전체적으로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새로 싹 바꾸시면서 소방 쪽 관련된 것도 좀 갈고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상황이라 이제 뭐 제가 관리하거나 그런 건물은 아니었고 원래 제가 아는 분들은 저한테 간혹 가다가 주말에 나와서 아르바이트 좀 하지 않겠냐 와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뭐 좀 하고 돈 챙겨가라 이런 거 얘기를 하신 경우가 있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내시는 그 공장 쪽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데가 의료기 같은 거 납품하는 그 생산 공장이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도 어떻게 연이 닿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분한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다가 하면서 저를 기억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힘든 공사 아니면은 내가 그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겠다 해가지고 저한테까지 연결이 된 거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딱 3일 정도만 일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3일 정도만 일을 하면 되는 상태고 이제 주말 이틀 동안 빡세게 하고 하루는 제가 뭐 따로 뭐 반차를 쓰든 연차를 쓰든 해서 그날 마감된 거 확인만 하면은 꽤 괜찮은 보수가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러면은 제가 하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가서 이제 저 소개시켜 주신 분하고 해당되는 그 병원 관계자분하고 이제 셋이서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카페에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요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바꿀 건데 혹시 뭐 손댈 게 있겠냐 해서 뭐 얘기 막 하고 했는데 이제 병원 관계자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작업하시는 시간 얼마나 걸리실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주간 작업 정도면 충분할 것 같긴 한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실까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거기 건물 자체가 아무래도 사람 안 쓰는 건물이긴 한데 의료기기나 이런 거 좀 고가 장비들이 좀 깔려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밤에는 보안 때문에 낮에만 경비하시는 분이 있고 밤에는 그걸 닫아버리시는 거죠. 근데 이제 밤에까지 그 경비원분 계시게 하면은 아무래도 그것도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밤에는 작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알겠다 최대한 한번 맞춰보겠다 한 다음에 제가 같이 일을 하던 회사에 있던 그 동생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좀 같이 가가지고 알바 좀 하면은 돈 좀 챙겨주겠다.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러 딱 갔는데 그 호스피스 병원 자체가 생각 외로 외진데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시내에 있는 그런 뭐 요양병원 비슷한 느낌의 그런 병동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외관상으로는 별 특이한 부분은 없었거든요. 네. 외관상으로는 별 특이한 부분은 없었는데 이제 건물 자체가 조금 연식이 많이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된 편이다 보니까 좀 을씨년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리고 얘기를 듣기로는 호스피스 병동 자체에 뭐 종종 얘기 듣고 하다 보면 거기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기분도 좀 요상하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찌됐건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동생하고 같이 들어가서 사전에 받아놓은 도면을 토대로 해서 여기랑 여기는 그대로 뭐 살리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때 건물 갔을 때는 1층에 조그맣게 사무실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었고, 거기에 그 경비 아저씨께서 상주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키 주시고 해가지고 공사 피원층 가가지고 열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열심히 그 동생하고 같이 여기랑 여기랑 체크하자 하고 있는 찰나인데, 예. 복도 쪽에서 딱딱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사람 발걸음 소리면은 이제 뭐 또각또각이든 아니면 슬리퍼면 슬리퍼 끄는 소리든 운동하면 좀 운동화 소리든 그런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요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왜 나무 막대기나 이런 거 같은 경우 바닥딱 찍는 소리 있잖아요. 딱딱딱딱딱딱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가 바닥 찍는 소리가. 그래서 무슨 소리지? 해가지고 그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 나무 소리 같은 거 안 들리냐? 했더니 그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에? 형 뭔 소리 들었어요? 둘이 조용히 있었는데 그땐 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들리네? 잘못 들었나? 이러고 다시 막 또 확인을 하고 있는데 딱딱딱딱딱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딱 봤는데 건물에는 뭐 당연히 1층에 그 경비 아저씨 빼면 아무도 없으니까 조용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도 뭐 들었어요? 해가지고 아니 자꾸 뭐 나무 같은 거 두들기는 소리가 나? 뭐 어디 부러지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형 이거 빨리빨리 좀 확인이나 하자고. 옆에 뭐 다른 건물도 있고 하니까 그 집에서 들린 거겠지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갑다 했는데 또 이제 확인하고 체크하고 막 천장 보고 있는데 그 순간 또 딱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가 세 번째 그 소리가 들렸을 때 그때서야 눈치를 챘어요. 일단 첫 번째는 소리가 저만 들렸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리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사실. 처음엔 조금 멀리서 들렸는데 두 번째는 좀 더 가깝고 세 번째가 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 소리가 저한테 오는 소리였던 거죠. 이제 막 얘기하고 하다 보면은 두 번까지는 어떻게 사람이 못 들을 수 있는데 세 번 다 못 듣는 거는 이거는 나만 생각해도 저밖에 못 듣는 거 같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왠지 느낌이 싸하더라니 그래도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뭐 이러고 그냥 안 들리는 척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동생하고 같이 요거랑 갖고 와서 좀 챙겨가지고 하자 이러고 하는 찰나에 저는 체크하고 막 사이즈 제거해야 되니까 그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가가지고 자재 필요한 거 불러주면서 요거 좀 갖고 와자라.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 동생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요. 탁탁탁 하고 내려가는 소리가. 저는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쓰고 이렇게 막 재고 있는데 열심히 재고 있는 와중에 딱딱딱딱 소리는 안 들려요. 근데 딱딱딱딱딱 하고 무슨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슬리퍼인데 그 뒷굽 높은 슬리퍼 있잖아요. 예. 그 소리 비슷한 그 소리가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밑에 자재가지를 놨던 그 동생 생각하면서 안 뛰어와도 되는데 또 겁나 열심히 뛰어오네. 빨리 끝내고 싶나 보다. 왜냐면 저는 보통 일을 하면은 하루 할 만한 일 양을 지정을 해놓고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뭐 1부터 10까지 일을 한다. 근데 저녁 6시까지 작업 예정이 돼 있는데 3시에 끝난다. 그럼 저는 3시에 그냥 무조건 칼같이 끝내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 동생도 빨리 끝내고 집에 갈 생각으로, 왜냐면 돈은 똑같이 주니까 그 생각으로 뛰어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야 뛰지 마 하고 딱 봤는데 없어요. 뛰지 마 하고 뒤를 봤는데 없어요. 그리고 뛰는 소리도 안 들려요. 오. 그래서 순간 싹 한 거예요. 와, 반응 잘못했다. 이거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거기서 더 무서운 건 심지어 낮이에요. 대낮에. 식은땀 막 등에서 막 나면서, 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떡하지? 이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제 뒤쪽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복도 쪽에서 들린 소리가, 제가 복도 쪽을 쳐다봤는데 없었는데 제 등 뒤에서 들리는 건 얘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등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식은땀이 미친 듯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어떡하냐 이거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밑에서 발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안전화 소리인 거예요. 그 동생이 갖고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와, 다행이다 하고 그 동생이 딱 갖고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빨리 와 빨리 해가지고, 그 동생이 형 더워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안 더운데 왜? 그러니까 형 뭐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딱 제가 이마를 훔쳐보니까 저는 땀 흘린지도 몰랐는데 이 땀이 완전 주르르르 흐르고 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덥긴 덥나 보다 해가지고, 아, 열심히 재서 그런다 그냥 둘러붙이고 최대한 빨리 일 끝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동생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다음날 할 것까지도 미리 좀 끌어쳐가지고 최대한 그날 할 수 있는 만큼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딱 땡 하자마자 바로 퇴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 요러면은 이제 내일 딱 작업 빨리 끝내고 그냥 확인까지 딱 내일 끝내버리면은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출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날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가기가 더 싫은 상황인데 그래도 가야 되니까 아, 가자 해가지고 갔어요. 거긴 또 똑같이 경비 아저씨 계시고 그때도 낮에 작업을 했죠. 다행히도 둘째 날에는 크게 뭐 그런 이상한 소리라든지 유상 현상이 없었어요. 대신에 생각보다 작업이 지체가 많이 되는 거예요. 주로 작업이 지체되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뭐 자재가 모자란다든지 이런 요인이 아니라 건물 내부에서 정말 생뚱맞은 요인으로 작업이 계속 지체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천장 쪽에다가 고정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려고 딱 봤는데 요거 튼튼하네 하고 딱 잡았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 동생이 잡아서 살짝살짝 당겨봤을 때는 멀쩡해요. 그렇게 세게 당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살짝 네. 톡 해서 이 정도면 걸릴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래? 한번 볼까 하고 제가 올라가서 작업하려고 딱 잡으면 그게 부러지고, 그리고 천장에다 붙이려고 딱 하는데 그게 갑자기 지 혼자 툭 빠져가지고 떨어져서 깨져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잘 동작하던 공구가 갑자기 동작을 안 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계속 뭔가 짜잘짜잘하게 뭐가 걸리는 거예요. 계속 일이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게. 근데 뭐 전동 공구가 안 되면은 손으로 돌리고, 뭐 안 되면 딴 거 끌어와가지고 막 붙이고 5만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일을 다 처리를 했어요. 일을 다 처리를 했는데 원래 계획상으로는 오전까지 최대한 일을 마무리를 해놓고 오후에 일해놓은 걸 테스트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러고 그냥 이틀 딱 끝내고 마무리를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딜레이가 걸려서 그것도 억지로 꾸역꾸역 맞춰가지고 그날 일을 마무리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아, 결국은 내일 또 나와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어차피 마지막 날 나오는 거는 그냥 확인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같이 일한 동생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동생한테는 이틀치 일당 책정해가지고 그 동생한테 주고, 그리고 퇴근을 하고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 저 혼자 딱 갔는데, 원래는 그날 연차를 좀 쓰거나 반차를 쓰려고 그랬는데 그게 일이 터지는 바람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좀 사정을 얘기를 해서 퇴근을 하고 가게 됐는데, 문제는 퇴근을 하고 나서도 중간에 일이 터지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9시에서 10시 사이인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정말 다행인 거는 이제 그 경비 서시는 분이 거기 계신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경비원 분한테 인사를 하고 열쇠를 챙겨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작업하는 거 해놓은 거 뭐 연결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어디 뭐 연결 잘못되거나 끊어진 데는 없는지, 이런 걸 막 돌면서 다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막 확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골이 싸한 거예요. 아, 뭐지? 아, 설마. 에이, 설마. 아, 최대한 빨리 확인하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 생각하고 나서 등골이 오싹한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일시적인 거구나 생각하고 막 열심히 확인을 했어요. 근데 작업을 할 때 아까 설명드렸던 뭐 중간에 막 계속 이상한 일 생기고 했다고 했잖아요. 유난히 그게 심한 방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 방을 확인을 할 차례였어요. 뭐 유난히 심했다는 얘기는 그 방이 아무래도 하자나 이런 거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유심히 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땡겨보고 두들겨보고 막 재보고 막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완전 집중해가지고 하고 있느라, 왜냐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 집중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어찌됐건 그 건물이 전기를 끊어놓고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불까지 켜놓고 하고 있었어요. 전등 켜놓고 랜턴 켜놓고 막 이러고 보고 있는데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발소리가 일반 그냥 신발 운동화 소리 있잖아요. 예. 운동화 소리가 들려요. 막 확인을 하고 있는데 운동화 소리 딱 들려가지고 누구지 하려고 그랬는데 쓱 옆으로 얼핏 보니까 경비 아저씨예요. 그 경비 모자 이게 쓰고 오신 거예요. 손엔 손정도 들고 계시고, 그러고 멀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추가 수당을 받으시니까 나오시긴 나오셨는데 제가 퇴근해야지 같이 퇴근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아예 금방 끝나요. 여기랑 저 앞쪽에만 좀 확인하면 돼요. 금방 끝나요. 그랬더니 아유 뭐 급할 거 없으니까 천천히 해요. 나야 뭐 시간 지나가면 돈 더 받고 좋지 뭐, 이러고 그냥 농담하고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도 저도 집에 가고 싶으니까 최대한 빨리 할게요. 이러면서 같이 농담하면서, 물론 그때까지 뒤는 안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럼 경비 아저씨가 그럼 이따가 끝내고 1층으로 내려와요. 이러고 쓱 가시는 거예요. 예. 이제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가지고 하고 내려가서 딱 방을 가려고 하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가는 방향에 제가 다음 방 갈 방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쓱 가서 앞에를 딱 봤어요. 앞에를 봤는데 경비 아저씨가 랜턴 들고 쓱 가시는 거예요. 털레털레 가시는데 제가 그걸 보고 순간 굳었어요. 이 경비 아저씨가 걸어서 가시잖아요. 예.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정말 사람하고 되게 흡사한 귀신은 얼핏 봤을 때 사람하고 귀신을 구분을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귀신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걸어갈 때 모양새는 자연스러우나 사람은 걸을 때 몸에 요동이 있는데 귀신은 몸에 요동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경비 아저씨가 걸어가는데 몸에 요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는데 심지어 1층에 계신 경비 아저씨는 키가 좀 크신 분이었거든요. 이분은 키가 작아요. 키가 작고 막 열심히 걸어가시는데 이게 사람이 걸으면 위아래를 들썩이게 되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스르르르르르 그냥 일자로 가는 거예요. 와, 이게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 떴거든요. 딱 1초입니다. 제가 방만 불을 켜고 다니고 복도는 불을 안 켰거든요. 그러면 랜턴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랜턴 불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랜턴 불빛이 없어요. 랜턴 불빛이 아예 없어졌어요. 근데 발소리는 들려요. 경비 아저씨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랜턴 불빛 떴고 경비 아저씨도 안 보이는데 발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저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앞쪽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갔어요. 가가지고 쓱 확인을 끝내는데 발소리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아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경비 아저씨로 생각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그냥 안 보고 하자, 안 보고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막 했어요. 그러고 나서 확인을 다 끝냈어요.
확인을 다 끝내고 나서 아 됐다 내려가자 하고 내려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딱딱딱딱 걸어오는 소리가 아니라 쓱쓱쓱쓱 이제 발 질질 끌고 오는 소리 있잖아요. 예.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랜턴 불빛이 뒤에 싹 비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맞나? 아닌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딱 뒤에서 다 끝났어요 하고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까 들었던 그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아까 그 목소리가 아니면 1층 경비 아저씨 그분이구나 해가지고 끝나서 이제 내려갈 겁니다. 내려가면은 문 다 잠그시면 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경비 아저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쓱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뒤에 딱 서가지고 벌써 끝났어요? 일 빠르시네. 그래가지고 하고 자연스럽게 딱 뒤를 돌아봤거든요. 뒤를 돌아봤는데 경비 아저씨가 아니에요. 예. 할아버지 한 분이 근데 왜 혼자 나가? 왜 혼자 나가려고? 나 여기다 버려두고 왜 혼자 나가려고? 나만 여기다 두고 가면 돼? 안 돼? 이러면서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는 게 아니라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여기에 내팽개 쳐놓고 가면 다냐? 내가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데 언제 내보내줄 건데 니들 달라는 거 다 줬잖아! 이러는 거예요. 예. 그거 딱 듣는 순간 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지? 한 다음에 그냥 그 생각하면서 바로 뛰어내려갔어요. 뛰어내려가다가 발도 한번 삐끗삐끗 해가면서 막 그러면서 미친듯이 뛰어내렸어요. 다다다다다 미친듯이 뛰어내려갔는데 뒤에서 또 그냥 가려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모르겠다. 대답하지 말고 뛰자. 그래가지고 막 뛰었어요. 그러면서 막 미친듯이 뛰어내려갔는데 가다가 갑자기 딱 든 생각이 그거예요. 잠깐. 나 어디 내려가는 거지? 예. 그 건물이 지하 딱 3층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업한 데는 3층입니다. 근데 제가 뛰어내려간 거 층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1층까지만 내려가면 되니까 2개 층만 내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한 3, 4개 층을 내려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올라가면 위에서 따라 내려오고 있는 것 같잖아요. 거슬러서 올라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가서 반대편 계단으로 타자. 그러니까 원래 제가 뛰어내려간 계단으로 가면 1층 경비실 바로 나오는데 반대편 쪽 계단으로 가면은 경비실 반대편에 이제 그 비상계단 쪽에 나온 라인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뛰자는 생각을 해서 딱 내려서 문을 딱 벌컥 열었어요. 앞에 보이는 문을 벌컥 열었는데 순간 딱 든 생각이 큰일 났다. 3층이에요. 전 안 내려간 거예요. 순간 든 생각이 제발 조심성 올리지 말자 했는데 또 이러고 혼자 그냥 눈 감고 계속 마음 가라앉히면서 그러면은 눈을 감고 한번 잘 생각을 했다가 떠보자 한 다음에 눈을 감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눈을 딱 떴는데 눈 앞에 아까 그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순간 진짜 막 심장 미친 듯이 뛰고 여기서 더 심하면 심장마비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여기서 홀리면 진짜 구하러 올 사람 없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최대한 못 본 척 버티는데 옆에서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혼자 가면 되겠냐고. 난 어떡하고 혼자 가면 되겠냐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보인다. 나는 안 들린다. 계속 혼자 자기 챙겨하면서 갔어요. 내려가서 다행히 그때부터는 제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계단 나가면은 계단에 방향 표시해주는 그 유도 등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승위 표시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건물 딱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딱 봤는데 3층에서 2층 맞다. 그래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계단 딱 2층을 내려가는데 따라올 거라 생각했던 목소리가 안 따라오고 점점 멀어져요. 막 얘기를 하는데 2층쯤 내려가니까 이제 문 닫히니까 잘 안 들리죠? 그러면서 1층 가까이 내려가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3층을 나오지 못하는구나. 3층만 갇혀있는 분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내려와서 경비 아저씨한테 갔는데 경비 아저씨가 딱 얘기를 하시는 게
아유,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계절상으로 늦여름에서 초가을 넘어갈 때라서 뭐 1박 2일 하면은 땀 나고 더울 날씨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막 그거보다도 훨씬 막 땀을 많이 흘리니까 어휴, 땀을 많이 흘리세요 하는데 저는 이제 경비 아저씨도 진짜인지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을 한번 싹 감았다가 심호흡을 한번 촥 하고 그걸 눈을 닦던데 경비 아저씨가 이 사람 뭐야?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고 순간 놀랐는데 경비 아저씨가 다 끝난 거죠? 이제 문 잠그고 나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네 이랬는데 경비 아저씨가 난 저쪽 거 문 잠그고 올 테니까 먼저 나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챙길 거면 챙겨 쓱 나왔어요. 근데 경비 아저씨는 반대편 문 잠근다고 가시는데 짤랑짤랑 희소리를 내면서 가시는 거예요. 네. 진짜 맞다 이러고 딱 그 경비 아저씨를 기다리는데 경비 아저씨가 안 나오세요. 분명히 키 하고 가셨는데 뭐지? 하고 안에 쓱 들어가서 봤거든요. 문제 그 경비 아저씨는 초소 안에서 졸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거도 귀신이에요. 아까 그 키 소리 내면서 간 그 경비 아저씨도 귀신이에요. 그래서 졸고 있는 경비 아저씨 깨워서 그 아저씨랑 키 문 잠그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뭐 자세한 얘기는 아예 안 하고 그냥 병원 관계자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저야 이제 받을 거 돈 다 받고 저는 그러고 나서 거기는 이제 뭐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네. 원래는 그쪽에서 얘기했던 게 그 관리도 제가 다니던 그 회사 쪽으로 맡기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 제가 가야 되잖아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잘 그냥 둘러서 막 얘기를 해서 탈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네. 나중에 다른 데 막 하다가 이제 관리자분 한 분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병원 관련된 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전에 호스피스 막 이런 데 가가지고 공사 같은 거 다 하고 했었는데 사람 다 없는데 호스피스 요는 진짜 무섭긴 하더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관리하시는 분이 하신 얘기가 네. 어디 있는 거라고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는 요 건물이었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관리원분이 하신 얘기가 거기 밤에 일하진 않았죠? 그리고 밤에 조금 하긴 했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거기 호스피스 병원 자체에서 말 그대로 그분은 이제 시설 쪽 관리하는 걸로 해서 5년을 근무를 하셨대요. 예. 5년을 근무를 하셨는데 5년을 근무하시는 동안에 그분이 거기서 다른 동료 직원분들하고 이상한 일을 많이 겪으신 거예요. 이분이 5년 동안 겪으신 이야기가 그 중에 저한테 몇 가지 대표적으로 알려주신 게 첫 번째. 네. 제가 겪었던 그 3층에 승질내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병원을 이렇게 쭉 야간에 시설 같은 거 확인하시면서 이제 경비원분 업무 순찰 외에도 이제 시설물 점검 순찰로 해가지고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도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3층에 내려가서 딱 순찰을 돌다가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역정을 내신 거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시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 관리인분이 하신 얘기가 그 할아버지가 자기만 여기에 왜 버려두고 니들끼리만 나가냐고 그렇게 승질을 낸다고. 와, 같은 할아버지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해가지고 간호사한테 거기도 이제 간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당직하시는 간호사분한테 책상에 있는 전화기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복도에 어르신 한 분 다니시는데 지금 야간에 혼자 다니시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근데 그 얘기를 처음에 딱 했을 때 이제 이 어르신이 뭐 어떻게 뭐 걸어다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어르신 한 분이 다니신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네. 그 간호사분이 예 빨리 가서 확인해볼게요 하고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관련분뿐만 아니고 다른 하시는 분들도 계속 그 할아버지 마시고 하니까 거의 3층에 그 할아버지 막 장난 아니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말도 못한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원래 일하시다가 이제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이 한 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관리원분하고 다른 관리원분하고 일하시다가 전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이 그날 다시 첫 근무하신 날이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기
호스피스 병동인데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분이 여기 왜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래요. 호스피스 병원이면 말 그대로 거의 끝물까지 가신 분들이 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런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환자분이 왜 계시냐고. 그런 분들은 여기 안 있고 딴 데로 가죠. 그분이 그 얘기를 딱 하시는 순간 이 관련분하고 얘기하시는 다른 직원분하고 둘이서 그대로 굳어서 소름이 미친 듯이 돋더래요. 왜냐면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분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만나시고 나서 뭐 다시 들어가셨는지 그때 저희가 몇 번 돌아도 안 보이시던데요?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그 안에 누워 계신 분이니까 뭐 나오셨냐 안 나오셨냐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잘못 봤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같이 일하던 직원분이 그 얘기 듣고 나서 난 무서워서 계속 일 못하겠다고 그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분이 오신 거예요. 다른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한동안 조용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다른 직원분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 3층에 그 할아버지 뭐냐고 그 얘기를 또 하더래요. 오. 그래서 3층에 할아버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3층에 막 왜 자기만 여기다가 두고 갔냐고 막 승질내는 할아버지 밤에도 막 이렇게 다닌다고 간호사한테 얘기했더니 간호사들이 잘못 보신 게 아니고 그럼 내가 뭐 멀쩡하게 맨정신으로 수차를 돌다가 할아버지 승질내는 까지 들어서 지금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시기 때면서 왔는데 내가 뭘 잘못 보냐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관련분이 조금 친분 생기신 간호사분한테 물어봤대요. 3층에 뭐 있다고 또 얘기했지 않냐고. 간호사분 하신 얘기가 그것 때문에 진짜 저희도 무서워 죽겠다고. 무서워하시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 전에 관련분이 목격하셨을 때까지는 3층에 네. 남자 환자분들이 계셨대요. 근데 새로 오신 분이 목격했을 때는 3층에 남자 환자분이 단 한 분도 없었대요. 다 여자 환자분만 계시는 거예요. 다 할머니들만 계시는 상황인데 거기서 할아버지를 봤다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막 맘대로 못 돌아다니게 하려고 다 보안이 걸려있어요. 카드키로. 그러니까 해당되는 본인 실에서 나와서 그 층을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는 뭐 물론 보호자의 도움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보호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니까 그 층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그 건물 밖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계단 쪽으로 나가는 상황이라든지 이거는 다 그 보안 그 카드키를 찍어야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상황을 대비해서. 물론 제가 들어가서 일할 때 뭐 그런 거 다 끌어오는 상태니까 상관없었지만 그죠. 그분들 일하실 때 당시에 그게 있었으니까 즉 다른 층에 있는 할아버지가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그 간호사분들도 이제 무서워 죽겠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뿐만 아니고 이제 뭐 거기서 돌아가시게 되면은 병원 쪽에서 바로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병원에서 밖으로 나가시기 전에 잠깐 대기하시는 공간이 지하 쪽에 있었대요. 그래서 막 지하 쪽 같은 데다가 잠깐 모셔놨다가 장례장 이런 데를 가고 막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그런 데서도 이상한 거 봤다는 분 나오고 막 여러 가지를 되게 장황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거기 중에서 이분이 좀 나름 장편으로 얘기해 주신 것들 몇 가지는 그건 제가 다음번에 또 한번 풀어드릴 거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직원분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한 얘기가 안에 계시는 보호자분들도 목격자가 나오시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네. 민원이 일어났대요. 밤에 누가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그것 때문에 잠깼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아름아름 약간 소문 퍼진 것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원들도 일을 더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도 점점 안 차고 하니까 그거에다가 뭐 다른 것도 겹친 거죠. 뭐 코로나는 뭐니 다 겹치면서 그래서 아예 폐업 절차를 밟고 다른 쪽으로 전환하시려고 딱 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건물 자체에 있는 분들 다 빠져나가고 했는데 이 관련분이 하시는 얘기가 네. 그 병동 자체가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가뜩이나 분위기가 엄청나게 우울하대요. 오, 그렇겠죠. 예. 그런 상황에 삶을 거기서 마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는 것도 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분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그 병원 외에 다른 곳에서 다른 분도 귀신을 본 적이 없다. 난 거기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도 거기에 계속 나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바뀌고 나서는 저도 뭐 아예 관심을 가진 적도 없고 하는데, 근데 그 병원을 운영하시는 동안, 그리고 이제 그 관리원분이 5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음번에는 이분이 풀어주신 얘기 중에 하나가 기어다니는, 오. 병실 내부를 계속해서 기어다니는 사연하고, 여러 가지. 그거랑, 있네. 그거랑 이제 뭐 건물 쪽에서 여러 가지 문제 생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란과자님은 직업 특성상 또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고 그러다 보면 이 건물에 뭐 이런 귀신이 다 있나 저런 귀신이 다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런 걸 또 저희에게 대신 전달을 해주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또 저희는 좋죠. 이 건물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저 건물에는 저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또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죠? 참 별의별 걸 다 보죠. 그럼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파이팅 넘치게 또 이야기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계란과자님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들무에 참여를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돌비 계란과자라고 검색을 하시면 정말 레전드 이야기 많거든요. 꼭 필청을 하셔야 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 돌비 계란과자 검색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처음부터 쭉 한번 들어주시면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